코스피장 분위기는 약간은 위축되어 있습니다. 일단 뉴욕 시장이 전반적으로 밀렸고 과연 이 빅테크들의 현금 소진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함께 나왔고 거기다가 또 전거래에 올랐죠. 때문에 약세 나타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방산주들, 미국의 호실적과 함께 우리나라 방산주들도 실적 좋은 종목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전일장 함께 보면서 오늘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좋았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역시나 요즘에 약속의 2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드리는데 2시 이후로 다시금 상승폭을 키워내면서 거래 마감을 지었습니다. 4.4%대 강세 보여줬고요. 외국인의 매수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조 원 넘는 외국인의 매수세 그리고 상승 종목 수도 800개가 넘어가면서 거의 빠지는 종목 없이 다 같이 손잡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5%까지 장 후반부에 쭉 땡겨주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에 바이오주들 전반적인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790선 터치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에 함께 들어왔고 역시나 함께 특징이라고 한다면 상승 종목 수가 늘었다라는 지점입니다. 히트맵 보면 뭐 기분 좋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사실 전거래 NXT 거래에서 여기서 더 오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감이 됐거든요.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 같이 손잡고 가면서 빠진 종목을 찾기가 좀 어려웠고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이닉스가 올랐는데 스퀘어가 빠졌다? 이 지점일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확실히 테크 쪽으로 수급이 가다 보니까 그동안에 방어 섹터의 역할을 했었던 금융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약세 보인 것 이외에는 뭐 다 같이 올라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의 연속성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드렸었는데요. 수급의 연속성 일단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4거래일 연속으로 사면서 약간의 고무적인 기대, 희망 걸어보고 싶게 합니다. 3거래일 연속 지수도 올랐고 외국인이 사기 시작합니다. 전거래일에도 2조 원 넘게 매수했고요. 제가 요 금융투자까지 캡처를 같이 해왔어요. 전거래일에 기관에서는 전체로는 매수로 잡혔는데 금융투자에 매도가 있었다는 거 이거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대금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전거래일에는 5조 3천억 원까지 다행히 조금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외국인이 그래도 5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된 거 긍정적이고요. 기관의 매수가 포착이 되긴 했는데 여기는 또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금융투자 수급을 이야기하냐에는 개인의 수급을 좀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지점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개인이 거래소에서 팔았죠. 코스닥에서도 팔았죠. 선물도 팔았습니다. 개인의 현물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시장에서 금융투자의 매도가 있었잖아요. ETF 매도가 일어나면 금융투자에서 매도로 잡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기관의 수급이다, 기관의 컬러를 갖고 있다라고만 보기에는 약간은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시장에 올라오니까 개인들이 ETF고 현물이고 모두 매도하기 시작했다. 이 지점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10거래일 연속으로 지수 오르는 날에만 매도를 하고 내리는 날에는 매수를 합니다. 나 물렸어. 이 정도 오면 나 팔아내고 갈래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 수급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다. 이 지점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선물지수 계속해서 장 막판 가면 바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도 그랬습니다. 장중에 그래도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좀 사주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5천억 뭐 여기까지도 사길래 그래도 안정적으로 시장을 올려주는구나 싶었는데 뭐 여지할 것 없이 3시 넘어가니까 바로 매도로 꽂아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매도 전환이 됐습니다. 8천억 원 매도하면서 외국인은 현물은 사는데 선물은 또 팔고 있는 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외국인 8천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장중에 5천억 원 샀다가 결국엔 8천억 원 넘게 팔았다. 거의 1조 원가량의 매도를 하루에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현물 수급에 대해서도 지속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완벽하게 돌아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아직은 이르다라는 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락 종목수 대비 상승 종목수가 좀 늘었다는 건데요. ADR 지표라고 합니다. 미국 예탁 증서물 아니고요. 하락 종목수 대비 상승 종목수의 20일 평균 그래프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굉장히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다가 지금은 올라오는 흐름으로 그래도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전에는 시장이 오르든 빠지든 삼전릭스 위주로만 움직였다면 이제는 그래도 저 바닥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시가총액이 삼전릭스보다 조금 작은 친구들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지점을 그래도 시장이 건강해지는 과정이다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전거래 NXT 거래도 함께 좀 볼까요? 저녁 거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본장에서 3.6%대 강세, 애프터 거래에서 4.8%대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프터에서 6%까지 상승폭을 좀 키워내면서 이것이 미국 시장으로 옮겨갑니다. 덕분에 마이크론 올랐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ADR물 2%대 오름세, 지금 SK 하이닉스의 애프터마켓에서의 흐름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새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쉬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프리장입니다. 일단 SK 하이닉스의 ADR 규모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ADR 규모 지금 현재 발행된 주식의 2.5%를 유증해서 간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예탁결제원에서는 2.5%로 마무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닉스 ADR 본토 보통 주간 전환 한도 모두 소진이 됐고 추가적인 신규 전환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읽혀지는 뉴스죠. 그래서 ADR 프리미엄이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일단 하이닉스 쪽에서 이번에 ADR 상장을 시킬 때 그 거래소에 내는 서류에다가 미국 쪽에다가 커스터디의 10배까지 발행 설정은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탁결제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아마 좀 수정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우리나라 주식을 본주를 가져가서 ADR로 전환하는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ADR의 프리미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 지점은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이야기 안 하고 가면 섭섭할 수준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레버리지 ETF 뉴스를 매일매일 검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버리지 ETF 관련 보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에 나왔던 보도입니다. 레버리지 ETF 예탁금 상향 이달 말로 앞당긴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나오는 속보로는 이것이 30일 보도에서 나왔던 대로 31일로 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게 8월 5일이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앞당겨서 이달 말에 예탁금을 올리는 조치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에서 이달 말. 과연 이것이 얼마나 영향을 주게 될지 함께 봐야 되겠고요. 벌써 20일이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오히려 그 전까지 조금 더 매기가 쏠린다거나 아니면 수급이 쏠린다거나 이 현상은 아직까지는 조금 일어날 수 있다. 이 지점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 계속해서 눈에 걸리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바로 금리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쪽의 금리가 자꾸 눈에 걸립니다. 지금 어제 기준으로 마감 기준이거든요. 일본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화 40년 만에 최저치고요. 30년물 일본 국채 금리는 최고치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년물 일본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1.5%를 넘어서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1995년 이후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국채 금리 왜 오르냐? 일본에서 정책금리를 빠르게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BOJ에서는 엔저 영향을 포함해서 물가가 예상을 웃돌 리스크의 경계를 강화하는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달러 잡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국채부터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도이치방크의 의견도 있고요. 어쨌든 간 일본 국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줍니다. 일본이 오르면 뭐 다른 나라, 유럽이라든지 다른 안전자산 쪽이 좀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고, 이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의 금리도 계속해서 눈에 걸리고 있는 가운데 간밤 미국채 금리도 함께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10년물 기준으로는 4.6, 4.7까지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이란 이슈 관련돼서 유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란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 유가가 올라가게 되고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 장 보면 금리 인상으로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기다가 오늘 나왔던, 그러니까 어젯밤에 나왔던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는 고용이 좋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채권 금리가 함께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ECB 유럽 쪽에서는 어제 이제 회의가 열렸었는데 금리는 일단 동결을 시켰습니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건 뭐 ECB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번 더 할 거야?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거야? 올리긴 올리는데 방향성이 어떻게 될 거야? 계속해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로 인한 주식시장의 흐름도 함께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물가 때문이잖아요.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뉴스는 바로 관세입니다. 방금 아침에 나온 이야기죠.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한시적으로 부과했었던 10% 글로벌 관세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에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강제노동 대응을 위한 새로운 301조 관세를 도입하겠다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딱 끝나는 날 바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1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 같거든요. 방금 전에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이전에 합의했던 수준으로 정리를 하겠다라고는 합니다. 김정건 산업부 장관이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24일이 글로벌 관세가 마무리 종료되는 시점이라서 무역법 301조 관세 부분도 같이 논의하겠다라고 합니다. 몰랐던 뉴스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기분 좋게 볼 뉴스도 아닙니다. 오늘 시장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이슈라는 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리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AI 기업들이 결국에는 돈을 빌려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그들이 버틸 여력이 없어요 라는 논리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시장이 좋으면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투자가 늘어난다는 너무너무 좋게 볼 수 있는 뉴스이기는 합니다. 지금 알파벳에서 연간 캐펙스 가이던스 자체를 굉장히 올려 잡았죠. 2천억 달러까지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컴퓨팅 인프라 공급이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공급 부족이고 그래서 우리 투자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이전까지는 반도체 투자 사이클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신호로 해석하면서 상반기 내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 뉴스를 반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시장이라는 것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이 어느 정도 올라왔고 약간 흔들리는 상황에서 만약에 캐펙스를 늘린다라고 하면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산업에서 창출되는 현금 흐름이 대규모 캐펙스를 충분히 상쇄하지 못하는 국면에서는 잉여 현금 흐름의 감소, 자금 조달 부담이 부각되면서 금융시장 유동성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거 일어나고 있죠. 물론 오라클 한 종목이긴 합니다만 CDS 프리미엄 자체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너네 진짜 돈 있어? 이거 갚을 수 있어?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관세, 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금융시장 전반의 유동성 환경에 대한 해석 맞물리면서 시장 민감도가 높아지고 올라도 불안한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 지점 계속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AI 업황에 대해서는 사실 의심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